프라하트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수성 아크릴 수돗물 사용법과 그에 필요한 지식 정보입니다. 반복적으로 물어보시는 질문은 수성 아크릴은 물을 얼마큼 섞어야 되는지를 여쭤보십니다. 물론 제가 추천드리는 희석은 전용 신너를 사용하시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물만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도료가 1이라고 보면 신너를 0.5에서 0.7까지, 그러니까 도료에 약간 못 미치는 정도로 사용하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크릴 물감은 영역이 넓은 편입니다. 알코올계 아크릴 물감도 있고 이런 일반 미술용 아크릴 물감, 과슈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크릴 물감은 비율이 딱 이거다라고 말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모형용 수성 아크릴 브랜드이 여러 가지 브랜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 기준을 절대적으로 갖는 것보다는 이 물을 컨트롤하는 게 중요하죠. 용제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하면 비율은 자신이 상황에 따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수채화라면 이런 비닐 위에는 도료를 칠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마 도료가 이제 위로 흐르겠죠. 아크릴 도료는 이런 비닐 위에도 도료가 칠해집니다. 블루 컬러를 칠해 보겠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발리는군요. 여러 번 겹쳐서 바른 게 아니고 한 줄씩 쭉쭉 그어 내려갔는데 이렇게 차폐가 완벽히 되었습니다. 네, 파란색은 모델 컬러였고요. 에어브러쉬용 컬러인 게임 에어 화이트를 한번 칠해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칠해지긴 하는데 블루 컬러에 비하면은 굉장히 뒤가 비쳐 보입니다. 그래서 에어브러쉬용 컬러는 첨가물이 좀 있어서 이런가 싶어서 물기 없는 붓으로 원액 그대로 한번 칠해봤습니다. 역시 원액 그대로가 차폐력은 더 좋아 보이긴 합니다. 물을 조금 섞어 썼던 파란색은 차폐력이 좋았는데 흰색은 물을 전혀 섞지 않아야 비슷한 느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게 같은 브랜드의 물감이라도 색마다 그 혼합비가 늘 똑같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칠하고 있는 거는 모델 칼라의 도료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차폐력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밝은 색깔이 될수록 투명도가 높기 때문에 겹칠을 하거나 물을 조금 덜 섞어야 된다는 거죠. 진한 컬러보다는. 그러니까 밝은 색을 칠할 때 내가 뭔가 잘못 칠했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모델 컬러의 경우 도료를 1, 물을 0.5에서 0.7 이런 식으로 범위를 준 것은 밝은 색깔을 칠할 때는 물을 거의 절반 이하 또는 절반 정도로 섞으시라는 겁니다. 도료의 이해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실전이 급하신 분들은 13분 16초로 점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도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델러로서의 제가 아는 한도에서만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물감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요, 안료하고 전색제로 나눠집니다. 근데 이제 안료라는 거는 그 미세하게 분말로 만들어 놓은 그 원료죠. 피그먼트죠. 근데 이게 천연재료에서 광물에서나 식물에서 얻은 추출한 그런 거를 미세하게 이제 분말로 만들어 놓은 이제 이런 그 색상 원료인데, 이 안료가 결국에는 어떤 면에 바르려면 이게 라면 스프처럼 이렇게 떨어지기만 할 테니까 이게 발려야 되는 그런 안료가 발리도록 도움 주는 게 이제 전색제라고 하죠. 그러니까 안료에다가 만약에 오일을 섞으면 이제 이게 유화가 되는 거죠. 기름유자, 오일 페인트. 그러니까 이 전색제가 어떠냐에 따라서 도료의 이름이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안료하고
여기다가 이제 그 뭐죠? 아카시아 나무에서 나온 그 아라비아 고무 그 투명한 액체 그걸 섞어서 만든 게 수채화예요. 근데 이 전색제는 첨가물이 또 들어가죠. 왜냐하면은 이런 뭐 발려서 이게 뭐 유지해야 되고 또 뭐 발림성이 좋아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첨가물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그 첨가물 중에서 뭐 계면활성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이런 건조 지연제 같은 리타더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산업적인 어떤 도료로서 물감이 아닌 도료, 산업의 용도로 가면은 뭐 벽돌에도 발라야 되고 나무에도 발라야 되고 여러 가지 그 물감의 용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역할을 해주는 게 수지인데, 그러니까 안료가 수지랑 섞여서 이게 안 차게 돼서 어떤 특성이 나오는데, 이 수지가 만약에 아크릴 에스테르 같은 성분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아크릴 도료가 되는 거고요. 이게 또 뭐 라카 쪽 그런 오일, 석유 쪽 무슨 특별한 뭐 이런 거랑 만나면 이제 라카 도료가 되는 거고요. 저희는 지금 아크릴, 수성 아크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지가 아크릴 원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게 방수 수지다 그러면 방수 도료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수지에 의해서 어떤 도료의 이름이 결정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첨가물이라는 거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전분가루 이렇게 뭐 플로우처럼 뭐 잘 이렇게 흐리게 만들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첨가물들이 또 화학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도료는 안료, 수지, 그리고 이 안료와 수지가 잘 붙을 수 있도록 하는 접착제 역할을 해주는 게 이제 용매인데 이제 솔벤트라고 그러고요. 이제 우리 같은 경우 이런 뭐 신너죠, 신너 등 아크릴 물감에서는 이게 용매가 물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용매는 이제 도료가 발리고 이제 이게 건조되는 상태에서 용매는 이제 사라지고 나머지는 이제 안료와 수지와 첨가물이 이렇게 모여서 고체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섞이지 않은 어떤 뭐 액상이었다가 마르면서 고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뭐 이런 에나멜 쪽 도료라고 봐도 여기 보면 피그먼트가 밑에 깔려 있고, 여기 보시면 밑에 피그먼트, 그러니까 안료가 깔려 있고, 그리고 안료가 섞일 수 있는 수지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얘네 둘이 본드 역할을 해주는 이제 용매가 되겠죠. 용매가 들어있는 게 도료의 있던 모습이고, 아마 이 안에 또 어떤 첨가물들이 있겠죠.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근데 이게 어떤 식으로 섞여 있는지는 우리가 병에서만 보면 알 수는 없어요. 그냥 이 수지 이름으로 도료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아크릴 과슈, 이거 과슈라고 그러는데, 과슈는 이제 수채화랑 아크릴의 중간 단계에 있는 거를 과슈라고 그러는데, 이제 아라비아 고무를 이제 많이 넣으면은 투명해져가지고 수채화가 되는 거고요. 아라비아 고무 양을 적게 넣으면 이제 불투명해져가지고 아크릴 물감처럼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아크릴 물감은 이런 미스터 합이라든지 또 뭐죠, 타미야 같은 데서 나오는 아크릴, 이것도 아크릴 도료인데, 이거는 이름은 아크릴 도료지만 이 수지가 거의 라카 도료 같은 그런 합성 수지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오일, 그러니까 석유 같은 그런 성분으로. 그러니까 얘는 용매가 물을 써도 되지만 얘네들은 거의 라카랑 비슷한, 라카보다 세지 않은 어떤 신너 용액을 써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용매를 만약에 얘에 쓰는 용매를 여기다 섞으면은 이 수지가 다 망그러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각 회사마다 뭐 무슨 어디 회사에 뭐 신나를 썼는데 맞는다 안 맞는다 이 얘기는 결국 그 수지하고 용매하고 이 역할이 궁합이 맞는지가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겁니다. 얘가 어떻게 섞여 있을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수성 아크릴 물감이니까 이런 아크릴 물감하고 비슷한 구성이지만 얘는 플라스틱에 칠하라고 나온 물감은 아니에요. 미술용 물감이기 때문에. 근데 얘는 플라스틱에 칠하라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첨가물이라든지 수지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을지는 잘 정확히 모르죠. 그러니까
물론 얘도 수성 아크릴이니까 용매로 물을 써도 되지만, 물이라는 게 이런 면에 도료 알갱이가 이렇게 안착이 되어야 되는데, 물을 많이 섞을수록 표면 장력이 일어나서 도료가 위로 자꾸 뜨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섞어서 플라스틱에 칠한다는 것이 좋은 선택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용 신너는 왜 전용 신너냐면, 이 사람들은 이게 어떻게 섞여 있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 수지에 맞는 그 비율로 무언가를 이렇게 만들어 놨겠죠. 그러니까 그 전용 신나를 쓰는 게 좋다라는 거고, 어쨌든 이제 수성 아크릴 물감이니까 그냥 나는 뭐 한두 번 이렇게 좀 재미삼아 해볼 건데 뭐 전용 신너 그냥 물로만 해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결국에는 그냥 이런 물감을 사용하듯 물로 희석을 해서 붓질이 잘 발리는지 또 스펀지로 찍어서 잘 칠해지는지 그 비율은 본인이 이렇게 몇 번 해보셔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물로 했을 경우에는 도료가 1이면 아까 얘기했듯이 0.7에서 0.5를 쓰시라는 거고, 아까 같이 이제 도료 색깔이 어두운 색깔을 쓸 때는 조금 높게 써도 되고, 좀 밝은 컬러로 가면 물 좀 적게 쓰면 좋다라는 겁니다. 근데 도료를 이제 스펀지 도색할 때는 좀 아까 밝은 색인데 이렇게 찍었더니 막 제대로 안착이 안 되고 이렇게 둥둥 조금 뜨는 현상이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좀 이따 영상에서 그런 부분을 제가 설명드릴 거고요. 어쨌든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어떤 우리가 도료라고 하는 건 혼합물이죠.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쭉, 그러니까 중요한 안료가 있고 얘를 안착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수지에 따라서 도료의 장르가 결정된다. 뭐 방수 수지면 방수 도료가 되는 거고, 아크릴이면 아크릴 에스테르면은 아크릴 도료가 되는 거고, 이런 거고, 또 이제 거기에 알 수 없는 첨가물들, 뭐 리타더, 건조지연제, 또 뭐 계면활성제, 뭐 글리세린 이런 등등의 첨가물들이 어떤 도료 회사에서 비율을 만들어서 이게 좋다 하고 만들어내는 거고요. 또 뭐 바이오 같은 거는 희한한 향이 있잖아요. 아마 이거는 이제 어떤 뭐 향신료를 넣었을 수도 있고 뭐 제가 알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 수지에 제일 잘 반응하는 신너가 도료마다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 이 용매는 우리가 액체 상태인 애를 발라서 고체 상태로 하기 위해서 첨가해서 쓰는 게 이제 용매인 거고요. 뭐 어떻게 설명이 잘 되지는 않았을 설명이 어떻게 좀 장황하긴, 저도 잘 모르는 분은 설명을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의 그런 배경을 아시고 사용하시면 조금 더 접근에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용할수록 도료를 빨아들이기 때문에 점점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장갑을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찍히는 면이 가로 세로가 1cm가 안 넘는 사이즈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너무 넓으면 도료를 많이 빨아들이기 때문에 도료를 좀 많이 사용해야 됩니다. 전용 신너 사용하지 않고 수돗물을 약병에 담았습니다. 이게 한 방울씩 떨어뜨릴 수 있어서 여기다 옮겨 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물도 약국에서 파는 정제수를 사용하면 더 좋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참고해주세요. 어쨌든 그냥 수돗물입니다. 수돗물 사용해서 이 아래 부품에 칠해보겠습니다. 파란색 런너에 검은색 부품인 것을 보면 검은색을 칠해놨다는 걸 아실 수 있죠. 저는 지금 제작 중인 키트로 시험하기 때문에 일단 프라이머 밑칠은 해놨는데요. 프라이머가 없으신 분들은 그냥 마감제를 뿌리셔도 되고, 마감제도 없으신 분들은 아크릴 물감을 그냥 검은색을 미리 칠해놓으셔도 되고, 검은색이 아닌 색도 상관은 없습니다. 퍼프를 한 1cm 정도로 자르시면 적당합니다. 1cm보다 더 작아도 괜찮습니다. 도료를 2방울 짜고 물을 1방울을 떨어뜨려서 2대1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대 0.5. 네, 쿡쿡 찍어서 섞으면 됩니다. 평평해지게 계속 섞습니다. 네, 찍어보면 이 점도가 느껴지는데요. 네, 제 경험으로 봤을 때 사실 물을 조금 더 섞어도 됩니다. 이 정도면 좀 진한 편입니다.
네, 천천히 찍어 볼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네, 각 면을 겹쳐서 찍어주지 않고 그냥 한 번씩만 찍은 게 이 정도인데 굉장히 잘 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위에 몇 번 더 찍어주겠습니다. 네, 퍼프가 미세하게 구멍이 나 있는 스펀지이기 때문에 저렇게 블랙 라인이 조금 보이는 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럴 때 스펀지도 빨아들이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 더 찍어주지 않고 한번 건조시킨 다음에 2번 칠해주면 되겠습니다. 30초에서 1분 정도 말리면 충분합니다. 30초 말린 후의 모습입니다. 도료를 조금씩 짜서 썼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한번 더 찍어서 사용합니다. 네, 빨리 감기 하지 않고 그냥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적당히 색이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 한번 더 말리고 보는 게 좋습니다. 부품이 여러 개라면 이제 다른 부품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죠. 또 30초 말렸습니다. 네, 괜찮게 칠해졌습니다. 스펀지를 더 물감을 묻히지 않고 이미 흡수한 게 있기 때문에 그냥 위로 한번 더 찍어주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는 한 3배 정도 스피드로 감아서 보겠습니다. 네, 원하는 만큼 색깔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찍어보면 이게 그 스펀지가 적당히 도료로 찍히는 그 느낌이 있는데 이 느낌을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이번에는 다른 비율로 한번 도료를 섞어 보겠습니다. 네, 이번엔 딱 한 방울을 짜 보겠습니다. 한 방울이라는 크기가 굉장히 추상적이라서 뭐 이거 좀 더 큰 게 한 방울일 수도 있겠죠. 이 도료가 이 물처럼 똑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물도 한 방울 떨어뜨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퍼프도 아까 걸 쓰면 도료가 묻어있기 때문에 새 퍼프를 쓰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는 안 해봐도 느낌으로 알 수 있는 게 이 도료가 너무 적기 때문에 아마 퍼프로 빨아들여지는 양이 더 굉장히 많아서 도료가 모자른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적당히 섞어주고요. 그래서 도료는 2방울 이상, 최소 2방울 이상 쓰는 게 좋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3방울 정도씩 끊어서 쓰는 게 HG 사이즈에는 적당합니다. 그리고 스펀지가 한번 먹으면 한 2번, 3번 반복하면 스펀지에 꽤 많은 도료가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칠할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칠하겠습니다. 초점이 갑자기 잘 안 맞는데 도료가 모자라서 좀 잘 안 찍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일단은 어쨌든 도료를 칠하는 데는 이상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칠하면 이제 좀 많이 찍어야 된다는 점이 좀 귀찮습니다. 네,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이제 색깔이 아주 연한 색깔 아니면 1대1로 섞어도 별 문제는 없다라는 것이죠. 네, 이번에는 이제 1대1 비율이 넘는, 그러니까 물이 더 많은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다른 부품 2개를 준비했습니다. 네, 2방울을 떨어뜨리겠습니다. 1방울, 2방울. 네, 물을 이제 2방울 이상, 지금 물이 2방울 정도 떨어졌네요. 좀 양이 많게 떨어졌습니다. 약간 더 넣겠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도료 양보다 물이 더 많습니다. 기존 퍼프를 쓰면 이제 빨아들여진 도료 양이 있기 때문에 도료가 없는 상태로 스펀지로 찍어서 섞습니다. 조금 묽은 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은 많이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또 지금은 조금 진한 도료이지만 연한 도료를 쓸 때 이렇게 묽게 칠해지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아마 묽게 칠해집니다. 자, 면을 보십시오. 저렇게 뭐가 둥둥 떠 있죠. 물의 표면 장력에 의해서 도료가 이렇게 둥둥 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이렇게 됐을 때를 맞이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서 얘기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계속 이렇게 한다고 답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부품을 놓고 다른 부품을 그냥 이대로 또 칠합니다.
이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보다 부품이 더 많으면 계속 그냥 더 이런 상태로 더 칠해주면 됩니다. 네, 그냥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그냥 칠한 다음에 이걸 그대로 드라이기로 말립니다. 근데 한 30초 정도 말리고 이런 상태가 됩니다. 네, 수분기가 많아서 그냥 아까 그대로 상태에서 그냥 한번 더 찍어줍니다. 스펀지는 계속 이렇게 빨아들이는 성분도 있고 또 물기가 말라가기 때문에 칠하는 차수만 늘리면 묽게 칠해져 있어도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네, 다른 부품이 있으면 이제 다른 부품을 칠하면 됩니다. 저는 이제 시험이기 때문에 2개만 갖고 왔는데 여러 개 있으면 그냥 여러 개를 연달아 쭉 칠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려는 핵심은 이렇게 묽게 칠해졌다고 당황하지 말고 그냥 차수를 늘린다 생각하고 칠하면 별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죠. 또 이런 색깔뿐만 아니고 이제 투명도가 높은 이제 화이트 같은 색상들 잘 안 칠해져서 당황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하고 마찬가지로 그냥 차수를 늘려서 계속 얹혀가면 다 칠해집니다. 네, 이거는 1대 0.5로 섞은 부품인데 한 2차 정도 칠했는데도 색이 이렇게 잘 올라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2번 칠해서 이 정도밖에 안 올라왔지만 사실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냥 한 번 더 칠하면 되기 때문이죠. 네, 그리고 도료는 더 짜지 않았습니다. 아까 처음부터 수분기를 많이 머금고 있었기 때문에 이 상태로 그냥 또 그대로 칠해 보겠습니다. 그냥 도료가 다 마를 때까지 그냥 칠해도 별 상관이 없습니다. 네, 보시면 색이 잘 올라가는 걸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부품이 여러 개였다면 이제 여러 개를 칠했기 때문에 이제 도료를 추가해야겠죠. 도료가 올라가는 걸 보면서 좀 잘 안 올라가는 느낌이 나면 그냥 말리면 됩니다. 네, 또는 다른 부품으로 옮겨갑니다. 네, 다음 부품 칠하는 건 뭐 생략하고요. 바로 또 이제 드라이기로 말리고 또 한 번 더 칠하게 되는 거죠. 네, 도료를 더 짠 게 아니고 처음 퍼프 그대로를 또 칠해주고 있습니다. 네, 단계가 늘어나고 이제 노가다 양이 많아진다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빨리 마무리 짓고 싶으면 이제 도료를 조금 추가해서 찍어주면 빨리 마무리가 되고요. 또 그냥 천천히 이렇게 계속 이제 말리고 단계를 올려줘도 되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저는 이제 테스트를 보여드리느라고 이런 차이를 보여드렸고요. 근데 원래 저렇게 이제 좀 묽게 되었을 경우는 그 상태에서 도료를 좀 더 짜주어서 칠하면 빨리 마감이 됩니다. 근데 처음에 스펀지가 이제 물을 많이 머금었기 때문에 이제 원액을 약간 옆으로 비껴서 조금씩 추가해서 이렇게 칠하면 금방금방 칠해지죠. 네, 금방 칠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처음 해보실 때 도료가 묽게 타졌다고 생각이 되면 이렇게 차수를 여러 번 나눠서 칠할 게 아니고요. 그냥 초벌 칠을 한꺼번에 런너에 칠해주는 것도 굉장히 차수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네, 이렇게 지금 보시면 어차피 한 번 칠하고 말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런너 채로 색을 러프하게 막 올려주면 이제 요게 마르면 다음 칠할 때 색이 잘 올라가겠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한번 칠해 준 다음에 런너에서 분리해서 이제 하나씩 칠해주면 이제 한 차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반복적으로 질문 주신 것들에 대한 답을 쭉 영상으로 만들어 봤는데요. 좀 부족한 점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또 좋은 내용이 있으면 한 번씩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프라하트 채널